올해 추수감사절에는 사상 최대의 여행객 기록이 예상되며 또 이번 주말부터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평통 뉴욕협의회는 어제 추수감사절을 맞아 김장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퀸즈 한인회 소속 차세대 청소년들이 지난 토요일 지구 살리기 거리 청소를 성료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맨해튼 아파트에서 도둑을 피해 탈출을 시도하던 노인이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여행객은 8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주말부터 기온이 화씨 20도대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닥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자동차연합 트리플A는 내일부터 12월 2일 월요일까지 집에서 50마일 이상 이동하는 여행객이 8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 공항 등은 사상 최대로 바쁜 나날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행객 대부분은 자동차로 이동할 것이 예상되며 전국 휘발유 가격 평균은 갤런당 3.06달러로 지난해 3.27달러보다는 20센트 정도, 약 7% 정도 내렸습니다. 또 교통안전청은 추수감사절 연휴 7일 동안 미국 전역의 공항에 1,83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늘어난 것으로 하루 항공 승객이 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하루 항공 승객이 가장 많았던 날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후 일요일로 301만 명을 기록했으며 이번에 그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지난해 추수감사절 연휴에는 450편 중 한 편꼴인 400편이 취소됐지만 이번에는 취소 항공편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혼잡이 예상됩니다. 한편 기상대는 30일 토요일 최저기온이 화씨 29도로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해 12월 1일 일요일은 화씨 26도까지 내려간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2일은 화씨 24도로 급강하하고 다음 주 내내 기온이 영하에 머물 것으로 예보돼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한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24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더 나눔하우스, 주님의 식탁, 사랑의 집, 뉴욕 미랄 장애인 선교센터 등을 방문해 후원금과 함께 쌀 10포와 평통 회원들이 손수 담근 김치를 전달했습니다. 박고성 회장과 위원들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22일 배추 10박스를 싣고 소금에 절이는 등 이웃들과 나눌 김장 봉사활동을 실천했습니다. 박 회장은 누구나 후원금 또는 물품을 기증할 수 있지만 김장김치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만큼 평통 회원들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에서 무슨 김장을 나눠서 주냐. 하지만 이것도 동포사회의 일원으로서 동포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행사를 하고자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동포사회에 다시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대해서 환원시키는 의미에서 항상 뉴욕협의회는 동포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평통 회원들은 22일 비 오는 추운 날씨에도 야외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김장김치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드실 분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맛있게 드시게 할까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더 못해서 한이지 더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벗을 못 만난 게 불이웃이래요. 즉 좋은 이웃을 못 만나서
좀 아쉬운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을 부르시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희 뉴욕 평통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분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섰으며 그다음에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나눔의 시즌을 맞아 이러한 작은 봉사가 뉴욕 일원 한인들에게 온기를 전달해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평통 해피 땡스기빙. 올 1월부터 매달 셋째 주 거리 청소를 실시한 퀸즈 한인회 소속 차세대 청소년들이 지구를 살리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퀸즈 한인회 소속 차세대 청소년들은 23일 플러싱 162가 일대에서 거리 청소를 실시하며 지역사회 환경 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매달 약 15명의 한인 청소년들은 플러싱, 베이사이드, 리틀넥 등의 거리와 6.25 참전 기념비가 위치한 키세나 파크 등을 청소했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은 지난 1월부터 빠짐없이 참여하는 등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지구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 힘썼습니다. I have picked up more as I even like outside of this I have definitely picked up trash because we need to continue to keep our earth clean because we only have one earth. I get to take part in like a big collective movement to clean up trash and make the neighborhood more clean. 이제 청소를 해보더니 느낌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가 더 깨끗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더 행복해지고 그리고 전체로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I feel like more people should join us ever because not only is Earth where we live, but there's so many things that we could do ourselves that we just have not been doing. Like picking up trash when you see on the floor, that's what we're doing, but that's something you could do too. My first motive, like I said before, was because of volunteer hours. But now I just want to keep this place clean. Keep other areas clean too. Be surrounded clean. 퀸즈 한인회는 차세대 리더들을 양성하고 청소년들이 거리 청소를 통해 자신들이 커뮤니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거리 청소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렇게 청소를 함으로써 커뮤니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이들이 커뮤니티에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느끼고요, 스스로도.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조금 더 어울려서 이런 아이들이 어울려져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것 같아요. 퀸즈 한인회는 내달 14일 차세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커리어 데이를 개최합니다. 또 새해에도 거리 청소를 지속하는 등 한인 사회 내 차세대 리더들을 양성하는 사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지난 23일 맨해튼에서 집에 침입한 도둑을 피해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던 73세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23일 새벽 4시 40분경 워싱턴 하이츠의 6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도둑 한 명이 먼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다른 일행 2명에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3명의 용의자들은 피해자 노인의 40대 아들을 끈으로 묶은 후 $8,000에 달하는 금목걸이와 $200 상당의 현금을 훔쳤습니다. 범행이 일어나는 혼란을 틈타 집에 있던 피해자 노인은 창문을 통해 도주를 시도했고 이때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는 피해자가 창문 밖에서 다른 창문으로 이동하는 중 추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전 퀸즈 7번 전철역에서 10대 소년을 칼로 수차례 공격한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사건은 오전 9시 50분경 103스트리트 코로나 플라자 전철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남단행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리는 16세 소년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용의자는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4차례 공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안정적인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고 검정 자켓과 파란색 후드티, 회색 스웨트팬츠와 알록달록한 스니커즈를 신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에 있는 난민 쉘터 2개가 추가로 폐쇄됐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난민 쉘터로 운영됐던 뉴욕 시립대 헌터와 바루크 칼리지의 기숙사 건물과 브롱스의 엔랄초 호텔이 지난주부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CUNI의 기숙사 건물에는 400가구 이상의 난민 가족들이 거주했고 브롱스 소재 엘란초 호텔에는 15가구가 거주했습니다. CUNI의 기숙사 건물의 용도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습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뉴욕 업스테이트 지역 알바니, 더치스, 에리, 오렌지, 웨체스터 카운티에 있는 10개의 난민 쉘터를 다음 달 중 모두 폐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공공연하게 표명해왔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에 앞서 난민 쉘터는 더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와중에 아담스 행정부는 미래의 상황에 대비해 일부 호텔들을 긴급 쉘터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2025년에 14,000개의 호텔방을 난민 쉘터를 위해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150개의 호텔이 난민 쉘터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약 61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뉴욕시 펫샵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뉴욕시의회는 20일 소매점, 주거용 건물, 보데가, 기타 무면허 시설에서 개와 고양이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일명 강아지 번식 공장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위반 시 하루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2022년 12월 주내 펫샵에서 개와 고양이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는데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5일부터 발효됩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15일 발효될 주법에 시 규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편 조례안을 상정한 저스틴 브레너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애완동물을 학대하고 상품화하는 불법 사육자 및 중개자들이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리한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는 일부 증언이 위증으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대표가 미리 김진성 씨가 위증할 것임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통화 내용만 가지고는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검찰이 즉각 항소를 예고한 데다 위증 교사를 포함해 현재 5개 재판을 받는 만큼 차기 대권주자로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먼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법 사건은 이 대표와 검찰 모두 불복해 2심에서 첨예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대로 결과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2027년 3월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고 민주당에서도 지난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측근 하워드 러튼에게 강력한 견제를 뚫고 재무장관 지명을 받은 스캇 베슨트는 감세를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관세를 무기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민들이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차기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은 베슨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첫 인터뷰에서 트럼프 일기 때 시행했던 한시적 감세 정책을 영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슨트는 또 팁과 사회보장 혜택, 초과 근무수당 등 저소득층 생계와 직결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 폐지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베슨트는 트럼프 당선인의 당초 주장대로 보조금 지급 등이 아닌 관세를 무기로 중국 등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베슨트가 올해 초 측근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관세총은 항상 장전되어 있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지만 거의 발사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세를 강하게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달 국제 경제 시스템을 위대하게 만들자는 제목의 연설에서 국가안보상 관세를 인상하고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의 무역 장벽을 낮추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관세의 무기화를 확고히 했습니다. 특히 베스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무역 정책에 대해 국내 산업의 힘을 약화시켰으며 중국의 경제개혁을 이끌어내는 데도 실패한 반면 월가만 살찌웠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베슨트는 구조적 개혁을 실시, 공정한 무역을 지향하는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폐지하는 것은 지지한다고 밝혀 관세의 탄력적 운용도 시사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패배한 해리스 부통령이 다음 대통령 출마를 위한 징검다리로 내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일은 트럼프 2기에서 이른바 블루스테이트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캘리포니아가 해리스 부통령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일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직은 재선 8년 임기 제한이 있으므로 민주당 소속 게빈 뉴섬 현 주지사는 2026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지적, 해리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략가는 2028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할 사람이 많고 4년간은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해리스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트럼프에 맞선다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6일 패배 승복 연설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와 기회, 공정, 존엄을 위한 싸움, 미국의 이상을 위한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재선 도전 의사를 이미 표명한 상태입니다. 또 UC 버클리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공동 여론조사
설문조사에서 46%가 차기 주지사 선거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고 답변, 주지사에 출마하면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부통령을 지낸 인물이 퇴임 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거나 주지사직을 수행한 적이 드물기 때문에 일부 분석가는 해리스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4일 이스라엘 관리들과의 안보 협의에서 헤즈볼라와의 새로운 휴전 협정을 원칙적으로 승인했습니다. CNN은 25일 소식통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전날 이스라엘 관리들과 안보 협의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다만 이스라엘 측은 25일 레바논 정부에 전달한 협정의 일부 세부 사항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여러 세부 사항들은 여전히 협상 중이며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합의가 최종 확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합의 사항을 잘 아는 소식통들은 회담이 합의에 이르기 위한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교전을 이어가는 상황인 만큼 작은 실수로도 회담이 뒤집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소매업체들이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필수품 위주로 신중한 구매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소비자들이 미뤘던 선물이나 상품 등을 사려고 하겠지만 좋은 할인 기회가 아니면 섣불리 구매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월마트와 갭, TJ맥스 등 소매체인의 분기 실적이 늘어난 것은 소비가 억눌려 있긴 하지만 적절한 가격이면 기꺼이 소비를 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식품과 필수품 지출은 늘렸지만 의류나 신발 등에 대한 지출은 줄이고 있고 아직 팬데믹 이전보다 물가가 높은 수준이어서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급증할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일부 소매업체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대대적 할인 행사에 돌입, 블랙 프라이데이 고객의 선구매를 유도하면서 불프의 의미나 기대도 퇴색했습니다. 올해 백투스쿨 및 할로윈 쇼핑에서 좋은 성과를 올렸던 월마트는 연말연시 분위기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들이 훨씬 까다로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비 상황을 추적하는 컨슈머 엣지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액세서리 및 신발에 대한 지출이 지난해보다 4% 이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소매업 연맹도 지난달 소매 판매가 1년 전보다 5.4% 늘었지만 11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첫 2주 동안 일반 상품 판매가 전년보다 9%, 비교적 큰 폭으로 줄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금융 전문가들이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인플레이션보다는 재정 적자에 따른 국가 부채를 더 걱정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준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금융시장 전문가 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의 가장 큰 우려는 과도한 국가 부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기 침체 가능성과 글로벌 무역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이전보다 순위가 올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강조했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더 큰 문제는 물가 상승이 아니라 정부 부채의 증가 등을 더 우려한 것으로 트럼프의 정책 우선순위도 정부 지출 억제로 방향이 바꿔가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특히 연방정부가 과도한 부채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늘게 되면 경기가 침체할 때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정부가 긴축 완화 정책을 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최근 연준이 두 차례 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했음에도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급격히 상승, 2010년 이후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미국 정부가 부실 채무자에 가까운 평가를 받으면서 이자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또 일부 금융 전문가는 관세 장벽이 보복을 초래, 글로벌 무역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올해 초 설문조사에서 가장 큰 위험으로 꼽혔던 인플레이션은 이번 조사에서 6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재무장관을 둘러싸고 트럼프 당선인이 염두에 뒀던 스캇 베슨트와 일론 머스크가 추천한 하워드 러트닉이 감정이 상할 정도의 경쟁을 펼쳤던 것으로 드러나 차기 내각에서 불협화음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일기 때 대북 특별 부대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협상을 도왔던 알렉스 웡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발탁했습니다. 퀸즈 플러싱 일대에서 주택 2곳을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아시안 강도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용의자는 목에 문신이 있고 오른팔에 문신 슬리브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 상수도관의 14%는 여전히 납파이프로 조사돼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퀸즈는 나파이프가 19%에 달해 시내 5개 보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아이오닉 5, 6와 GV60 등 전기차 20여만 대를 충전 제어 장치의 결함으로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건물 가치가 47억 달러로 평가되는 원 벤더빌트 애비뉴 빌딩의 지분 11%를 일본 거대 도시 개발 및 부동산 회사인 모리 빌딩 주식회사가 인수했습니다. 원 벤더빌트 애비뉴 건물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문을 열었으며 100%의 임대율을 기록하는 등 수많은 금융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트머스대 한인 재학생이 지난 여름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사교 동아리인 벤타 알파 오메가 회원 2명과 여학생 클럽인 알파파이가 21세 미만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0일 영국에서 지원받은 스톰 섀도우 순항미사일로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 북한군 500여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최저 기온은 4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6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3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25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